못 떨어졌어요. 어디 떨어졌어. 모르겠어. 어디 혹시 저희를 죽이실 건가요? 죽이실 거면 불을 켜주세요. 야, 잠깐만. 일단 인터뷰를 먼저 진행을 하고 집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보자님 강아지나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 때문에 소리가 살짝 묻힐 수가 있고 강아지는 이제 못 보여드리는 점 조금만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연을 한 번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우울증이랑 이런 것도 좀 여태까지 있었던 것 중에 제일 심한 상태이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블레가 또 최근에 좀 오기는 했는데 그냥 약을 워낙 독하게 먹었으니까 약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잠깐 멍 때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 있는데 그냥 멍 때린 상태 그대로 있었어가지고 그냥 나는 블레가 나도 그냥 가만히 멍 때리나 보다 그냥 그렇게 하고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알았거든요. 그게 당일 블레가 나도 아웃이 오고 나서 바로 안 게 아니고 부엌 가위가 2개가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1개가 안 보였어요. 근데 워낙 지금 집 상태도 이러고 이러니까 저런데 뭐 어디 떨어져가지고 박혀있는데 뭐 못 찾나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별 신경을 안 썼는데 평소에도 뭐 써봤자 여기서 쓰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저기 애들 방 앞에 있는 쓰레기통 저거는 애들 것만 버려요. 냄새 나는 거 그거 막아주는 쓰레기통이라 애들 그 패드만 버리거든요. 다 차가지고 버릴 때 패드밖에 없으니까 딱딱한 게 없어야 되잖아요. 다 찾아 버리려고 하고서 이제 꺼내고 고무장갑 낀 손을 이렇게 꾹 눌렀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가위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거기를 가위를 버린 적도 없고 가위를 저기까지 가지고 갈 이유도 없고 그럼 그분이랑 같이 사셨을 때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기간이 지금부터 시작하면? 16년도에 그럼 16년도부터 언제까지죠? 같이 산 기간이? 지금도 일단은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하죠. 그럼 나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아직까지도 계속 있는데 오늘 아는 동생 온다고 얘기하고서 그냥 내보내버렸어요. 얘기는 다 끝내놓은 상태고 근데 이쪽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부는 아니고 분명히 자기도 알았다고 했었고 근데 자꾸 또 질질 끌어서 어젠가 그젠가 제가 또 한 번 얘기를 했어요. 또 계속 이딴 식으로 하지 말라고 지금 당장 빼라고 알았다고 했는데 오늘 또 자기 거 좀 챙겨가지고 가겠다고 했는데 아까 나갈 때 보니까 무슨 종이백 하나 들고 나가던데 그러면 혹여나 여쭤보는 건데요. 뭔가 제보자님이 피해를 보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그분으로 인해서? 이미 많죠. 집에서 겪으셨던 것 중에서 뭐 심령적인 현상이라던가 제보자님이 뭔가를 봤다, 그림자라는 걸 봤다 이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제가 뭔가 그랬던 거는 중학교 때부터라서 근데 그것도 되게 애매한 게 제가 딱 결혼하면서 여기로 이사를 오고 지역을 벗어난 것도 여기가 처음이거든요. 여기 온 게 처음이거든요. 다 겹쳐가지고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가위랑 악몽 이런 거 되게 심해진 것도 여기가 처음이고 가위 눌린 것도 어떻게 보면 꿈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신 차렸을 때 현실에서도 뭔가 좀 달라져 있는 그런 거는 여기서 완전 처음이었고 제가 원래 중학교 때부터 계속 건강이랑 이런 건 안 좋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처음 생긴 거는 원래 처음에 집이 지저분해지기 시작이 제가 아니고 얘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이 있었죠, 방에.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저도 그게 뭐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책상 위에 그 조그만한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맨날 항상 치우고 버리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일을 할 때고 같이 살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근데 이거를 왜 쟤는 한 번도 버릴 생각을 안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비둬봤는데 탑이 쌓아져 가는데도 안 치워서 보면은 치워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드냐고 그랬더니 너가 치우잖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후로 화가 나가지고 내가 무슨 이거 치우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뭐라고 하다가 나 이제 너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하는 거는 내가 다 해주는데 너 혼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치워주고 그러진 않을 거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답이 없는 거예요. 보는 저도 짜증이 나잖아요. 다른 건 다 됐고 그냥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빨래 한 거랑 빨래 할 거랑 섞어놓지만 말라고 그러면 내가 하겠다고 그랬는데도 이제 막 점점점 쓰레기장이 안방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저는 그때부터 여기는 안 들어가고 여기 안방에 정리가 돼야 되는 짐들이 다 이제 바깥에 나와 있게 되고 그러는 상황에 제 상태가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공황까지 생기면서 이게 공황이 진짜 심할 때는 집 앞에 편의점 가는 것도 힘들어서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같은 거 바깥에 버리는 것도 일부러 막 한 3시, 4시 그때 나가서 버려요. 그래야지 그때가 사람 마주치는 게 제일 적으니까 현관문 여는 것도 막 인터폰 저거 확인해가지고 밖에 사람 있나 없나 보고 막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요. 남편분하고 처음에 여기 살았을 때 결혼하자마자부터 그때부터 지저분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변한 거잖아요. 그 변한 시점이 언제쯤부터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 변한 게 아니고 원래 조금씩 그게 있었는데 그걸 못 보니까 제가 그냥 알아서 바로바로 그냥 제가 치우다가 어느 순간 저도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얘는 왜 계속 이렇게 하고 내가 왜 계속 얘 쫓아다니면서 이걸 다 치워줘야 되지? 이렇게 되니까 근데 또 말을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터지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진행을 하러 왔잖아요. 뭐 짐을 버리는 게 아닌 멤버들끼리 해서 정리를 해드려도 될까요? 옆으로 다 옮기는 이런 정리 정도? 근데 안방에 있는 건 지금 거의 다 개 거라서 뭐 어느 정도 뭐 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좀 어느 정도만 이렇게 좀 옆에 쌓아 놓을 수 있게끔만 이렇게 정리가 괜찮을까요? 이런 정도. 네네. 아, 안방이 그럼 아예 애초에 제보자님 물건이 없는 거네요, 거의? 기존에 제가 같이 쓸 때 있었던 제 짐이 있기도 하고요. 제가 그때 넣어놨던 짐이 어디 있는지도 저도 지금 모르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만 이렇게 좀 하는 쪽으로다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분이 저희 방송을 보시나요? 제보자님이 불안해 하시는 것도 그쪽이 좀 큰 것 같은데. 왜냐면 네. 제가 워낙에 이거를 본 지 좀 되기도 했고 해서 네. 걔도 이거를 알긴 알거든요. 음, 저한테 막 뭐라고 하고 하는 것까지는 저는 상관이 없는데 네. 아직 이제 처리가 되고 한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 좀 뭐가 있을까 봐 하는 아, 네. 뭐 어차피 그 부분을 도와드리려고 저희 변호사님까지 같이 오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갖고 여쭤봤어요. 네, 그 부분은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펜터마치가 못하는 거는 없기 때문에 쌤 뭐 여쭤보고 싶은 거 여쭤보시죠. 귀신을 보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제가 손에 꼽힐 정도로 몇 번 안 되거든요. 꿈에 나타나는 반복되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 있고 보는 그런 거는 저기 옷방 그냥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냥 갑자기 문 열었는데 문 앞에 있고 이런 시선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형체로 본다라는 거네.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어느 순간 안 보이는데 이게 없어져서 안 보이는 건지 그냥 또 안 보이는 건지. 그리고 꿈에 나타나는 귀신 중에 사람으로 나오겠지. 꿈에는 동일 인물. 그게 남자예요? 요즘에는 안 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약 먹고 자서. 아니 그냥 그 제가 점집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간 게 딱 한 집 2번 갔었거든요. 꿈 때문에 꿈만 물어보려고 갔었는데 그분이 그냥 오방기 그걸로 이렇게 뭐 하고 막 쳐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안 꺼요? 그러고 나서 한참 안 껐다가 중간에 다시, 한 번씩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끄고 그런 근데 상태라. 동일 인물이었죠. 네. 남자? 그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것도 잘 그것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알겠습니다. 강아지는 제보자님 아이들이죠.
처음에 혼자 자취할 때부터. 강아지로 버티고 계시는 그게 좀 많으세요. 근데 이제 강아지도 강아지인데 제보자님이 견디셔야 강아지들도 이제 같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보자님도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캠방 했을 때도 굉장히 어렵게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근데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또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왕 하신 거 끝까지 저희가 도움 드리려고 이렇게 왔으니까 끝까지 한번 같이 제보자님이 저희랑 같이 호흡을 해주셔야지 저희도 이제 도와드릴 수가 있는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한번 의욕적으로 해서 이번 거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보자님, 강아지가 아픈 게 아니고요. 지금 아까부터 저희 보고 신나가지고 꼬리 흔들면서 막 오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아프고 그런 게 아니. 한 마리는 네네. 전 주인이 네. 뭐 수술시키고 그죠. 사용해가지고 손대 수술. 지금 까만 아이 네, 쟤는 그죠.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 거 같더라고. 손대 수술. 파양. 블랙이란 그니까. 것 때문에 파양 것 때문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어떻게 해요? 뭐 안쪽에 뭐가 있어요? 몸이. 몸 확실해? 예. 그러면은 이건 솔루션 잡긴 잡아야겠네요. 예. 그리고 남편 쪽 네. 조상에서도 따라 들어올 것 같고. 근데 남편이 협조적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둘 중 하나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인데 음. 어려서부터 나한테 들어온 애가 있고 그리고 남편 쪽에서 따라 들어와서 그렇게 된 애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저 어느 정도 정보를 전달 받았는데 둘 중 한 개인 게 뭐냐면은 그냥 확 다 까고 전쟁으로 가든가. 난 질 생각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도움 쪽으로 오면 그냥 좀 조용하게 비공개식으로 처리를 하든가. 보고 계시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생각은 해볼게요. 방문기는 들어가야 돼요? 예. 확인해야 돼요. 제보자님한테. 네. 지금 현실과 블랙아웃 때 한 행동들과 그리고 꿈과 그게 다 뒤죽박죽이야 지금. 그러면은 저는 뭐 이렇게 뭐 누구를 까거나 막 그러는 거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 안 해요. 크루원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싸우면 제대로 싸울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떻게 그 선택은 남편분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서 한번 그 법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보고. 네, 안녕하세요. 저 김주현 변호사입니다. 무당피 그리고 시원사전 출연하고 있는데 윤시원 로스트 채널에서 하고 있는 저희 컨텐츠고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 무속 사이비, 종교적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저희가 소개하고 종교적 범죄 예방과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복구하는 방법들, 안 좋은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종교를 빌미로 나쁜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추적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컨텐츠로 저희가 매주 월요일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다른 컨텐츠에 이렇게 처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영광스럽고 또 제보자님이 변호사 면담이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제가 듣고 왔고 지금 이제 그 현장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가 제가 어딘지 밝힐 수는 없는데 이 동네가 전 약간 스산합니다. 또 지금 되게 야심한 시각인데 변호사가 왜 필요했을까? 제가 지옥에서 온 변호사는 아닌데 그냥 변호사인데 왜 필요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궁금하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오늘 제보자분 만나보면서 우리 제보자님들이 어떤 법적인 문제든 혹은 어떤 안전의 문제든 범죄의 문제든 그런 문제 중에 법과 관련된 걸로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언제든 출연해가지고 필요한 도움, 필요한 상담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보해주시고 해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이게 컨텐츠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상황과 문제 해결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온 거고 당연히 법적인 해결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되게 디테일한 걸 여쭤봐야 돼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오픈되길 원하지 않으시면 바로 답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건 음소거 처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요. 근데 저도 아까 아래서 대기하면서 이제 차에서 방송 봤어요. 근데 남편분이 보고 있을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남편분은 어떤 일 하셨어요? 그거는 예. 잠깐 음소거하고 제대로 인터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켰습니다. 법적인 문제 좀 이야기 좀 하느라고. 당연히 지금 사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재산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했고요.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제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일단 당장 남편분과 일단 정리를 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 자체로도 막 지금 잊을 것 같아서.
원래는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었던 게 시부모님들은 되게 좋으시거든요. 지금까지 이혼 안 하고 참은 게 그것 때문이라서. 아까 저도 방송에서 이제 봤는데 대기하다가 남편분이 마치 이혼에 동의하는 듯 하지만 카톡 다 있어요. 네, 근데 막상 행동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고, 그런데 짐은 남편분도 짐이 여기 있죠. 그러면 가끔 들어오는 거예요? 잠을 자러? 이혼 얘기 꺼내기 전에도 거의 가끔 들어오는 수준이었고, 가끔이 대충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이런 거예요? 새벽에 잠깐 들어서 자고 나가든지 아니면 며칠에 한 번 들어오든지 뭐. 그럼 어디서 그 남은 날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남편분이? 술 먹든지, 술 먹어도 잠은 잘 거 아니에요? 술 먹고 차에서 잤다 뭐 아니면 그 직장에서 잤다. 그리고 불법은 아니고 카드 있잖아요. 근데 불법이 아닌 건 아는데 자기가 벌어들이는 그 소득 수준이 있는데 중독이에요, 중독. 근데 자기는 절대 중독이 아니고 그거는 도박이 아닌데 제가 도박으로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 마냥 저를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 번은 저희 집에 현관문에 알람 센서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 열리고 닫힐 때마다 몇 시 알람 다 떠요. 그래서 아예 그 한 달만 시트로 쫙 정리를 해서 걔한테 보여줬어요. 네 한 달 네 움직임이라고. 그래서 네가 거기를 한 번도 안 나갔던지 그런 날은 한 달에 몇 번 안 됐어요. 이렇게 내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 이 날만 너가 집에 제대로 들어온 날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너 거의 집에 안 들어와서 카드 찾거나 술 먹었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랬는데도 내가 지금 예민한 거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약간 수긍을 했었거든요. 정신과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계세요? 그 전에도 받았었는데 이렇게 만나기 전에는 제가 또 다른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처음 우울증이 있었고, 처음 생겼을 때는 병원에서 좀 심하다고는 했었어요. 근데 병원도 제가 그냥 제 스스로 우울증인 것 같아서 제 발로 가서 제 발로 접수하고 약물 치료랑 상담 치료 같이 하면서 그거 잘 넘기고, 그 이후에는 그냥 괜찮다가 제가 느꼈을 때 나 지금 뭔가 살짝 우울증 온 것 같은데 하면은 제가 그냥 알아서 병원 가가지고 저도 요즘 좀 우울증 그런 거 약간 있는 것 같아서 왔다, 그런 식으로 그냥 빨리빨리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그리고 공황이나 이런 건 처음이고.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정도 주기로 방문하세요, 병원을? 약을 져줄 수 있는 최대 그 기간이 있어가지고 2주. 2주요? 저는 이제 지극히 현실적인 입장에서 변호사로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저도 변호사로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를 마주해요. 이혼 사유 중에 많은 부분도 차지할 때도 있고, 혹시 귀신을 본다거나 블랙아웃이 온다거나 하는 게 약물의 잘못된 사용? 전문의에 따라 다 다르더라고요. 저희 간접 경험을 해보면은 그걸 잘 컨트롤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걸 좀 무시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혹시 잘 안 맞으시다면은 병원을 바꿔보시거나, 그러니까 정신과도 계속 발전하는 분야고 계속 약도 새롭게 개발되는데 그걸 조금 놓치시는 분들도 종종 계셔서 제보자님의 지금 상태랑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약을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수면을 계속 한두 시간씩 자면서 사람이 살 수는 없잖아요. 의사분이 조금 정확히 판단해 주셔가지고, 이게 만약에 경미하거나 그러니까 저장강박 같은 정도는 아니시라면 어떻게 저희 펜터마치든 뭐 한번 싹 도와드린 다음에 한번 딱 하면 좋아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다른 솔루션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여쭤본 거고요. 다시 남편 문제로 한번 돌아와서 말씀드려 보면은, 제 생각에 제보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녹음이 안 된 부분도 있긴 한데 그거 다 종합하고 또 제보자님이 잘 문서 관리하고 저장하신 거 보면 제 생각에 이혼 사유로는 꽤 충분한 것 같아요. 이혼 사유 자체가 증명이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혼은 협의 이혼이 있고 재판상 이혼이 있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결국 남편분이 이혼에 동의하냐 안 하냐가 이제 쟁점이 첫 번째인데요. 다행히 자녀분은 없으시니까 양육은 문제가 없고, 제 생각에는 재산 분할도 큰 쟁점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오디오 끄고 했던 얘기들이죠. 위자료 문제는 오히려 제보자님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걔가 아예 부담을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아버님이 계속 지원을 몇 번씩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적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단위가 좀 컸나요? 뭐 여기서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쌓이면은 그래도 꽤 될 거예요. 근데 그래도 분할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보자님이 기여한 게 더 커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부 공동 생활을 할 때 기여한 액수의 정도를 보면은. 그럼 재판상 이혼 소송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 이유가, 재판상 이혼으로 갔을 경우에 만약에 남편분이 이걸 난 이혼 자체를 거부한다라는 식으로 나오면은 이 소송이 1년이 넘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보자님 지금 컨디션과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그걸 이렇게 완전하게 받쳐줘야 되거든요. 변호사랑 같이 출석하지만 어쨌든 법원을 가야 되고
판사를 만나야 되고. 협의 그것도 저는 그거 자체도 걱정이었었거든요. 일단은 가기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대중교통이랑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라 근데도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중교통도 못 하신다고 하시는 게 약을 드셔도 그게 컨트롤이 잘 안 되시나요? 심할 때가 있고 좀 괜찮을 때가 있는데 괜찮아도 장거리나 아니면 사람 많고 이러면은 안 돼요. 사람 많은 공황 증상이 오시나요? 네. 혹시 호흡이 곤란해지시나요? 과호흡도 오고 막 온몸 떨리고 눈물 나고 이래서 안 돼요. 근데 그게 버스만 그런 거고 지하철은 아예 그냥 안 돼요. 그렇다면 오히려 솔루션은 쉬울 것 같아요. 버스 피할 수 있으니까요. 뭐 다른 교통수단들이 있으니까. 근데 택시도 제가 트라우마 때문에 택시도 말고 예를 들어서 윤시원님 차를 탄다고 제 차를 탈 수는 있죠.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 보니까 택시랑 버스를 피하면 되는 문제라면은 이게 되게 이 공항 때문에 진짜 다 여태까지 다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것도 문제가 되고 밀폐된 공간에면 또 그렇고 그래서 전 대출 갱신을 지금 1년에 한 번씩 이 GPM 매매 대출 때문에 하러 가야 되는데 대출 갱신하러 가는 은행이 이전을 해가지고 좁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갈 때마다 진짜 거의 막 상태 엄청 안 좋거든요. 약을 드시고 가도 그러세요? 근데 거기서는 일단 어떻게든지 참아요. 이걸 갱신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고서 나오면은 그날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고.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제보자님이 조금 초조해하시고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도 저도 느껴지지만 반면에 이 상황을 개선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도 느껴져요.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어찌 보면 낯선 남자들인데 이렇게 와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또 제보자님이 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냥 그런 용기가 없는 분들은 사실 솔직하게도 말 못하세요. 이제 제보자님은 지금 저희한테 많은 걸 얘기해 주셨고 저는 이제 그걸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병원을 조금 더 찾아보면서 급한 공황을 잡아볼 의사를 좀 찾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공황이 조금 잡히면은 최소한 통제가 되는 거. 내가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어쨌든 3시간은 외출할 수 있어. 이거 먹으면 어디 가서 사람들 만나도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아 정도까지만이라도 일단 잡아놓은 다음에 그리고 남편분과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 저를 만나서 제가 남편분과 또 얘기해가지고 협의이혼이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자 이제 몇 월 며칠에 법원 같이 가시죠 라고 했는데 제보자님이 못 나오면 이제 그럼 약간 황당해져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설득을 기껏 했는데 정작 제보자님은 그날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원이라는 공간은 그렇게까지 따뜻한 공간은 아니다 보니까 변호사가 있어도 그냥 정상적인 사회생활 밖에서 잘 하시는 분도 굉장히 떨려해요. 초조해하시고. 근데 만약에 지금 이게 안 잡힌 상태에서 같이 가면은 제보자님이 컨트롤 못 하시는 이제 결국 불출석 혹은 협의이혼의 실패 이런 게 쌓이면은 정상적인 원활한 결혼 생활이 아닌데 그걸 해결도 못 하고 있고 근데 공황장애랑 이제 이런 건 계속해서 더 심해지고 집안에 물건이 더 쌓이겠죠. 근데 그 전화 그것도 걔 때문에 생긴 거예요. 왜요? 술 먹고서 전화해서 뭐 파출소에서 전화 오고 술 먹고 인사불성돼서 전화 오고 막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고 이미 우울증인 사람인데 이미 공황이 있는 사람인데 막 계속 그래 버리니까 이제 진동만 오면 바로 공황이 와버려가지고 아예 핸드폰 무음으로 몇 년 동안 살았거든요. 제보자님이 지금 여러 가지로 고립이 되신 상황인데 인간관계에서 근데 그 남편이라는 희미한 끈마저 딱 끊어버리게 되면은 이 관계도 없고 이 관계도 없고 부모님과도 그렇고 친구들도 없고 이 지역에도 뭐 연고가 없는데 만약에 남편이 그나마 가끔 들어오는 남편마저 확실히 법적으로 정리가 됐을 미래가 내가 너무 외롭지 않을까 이게 두려우신 거예요? 그거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시부모님들은 좋은 분들이라 그랬잖아요. 뭔가 진짜 그냥 엄마 아빠도 생긴 것 같고 가족 생긴 것 같았었는데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물론 저도 남이잖아요. 그리고 들은 지가 얼마 안 된 정보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근데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제가 이혼 사건 하다 보면은 지금 제보자님 사연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쁜 짓을 한 남편에 대해서도 마지막 이혼하러 가면 아내분들이 조금 머뭇거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사람이지만 그래도 결혼식장 입장할 때 장면 생각나는 거고 그래도 좋았던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순간 망설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 나쁜 남편은 그걸 역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 애매하게 재교접할 때 비슷한 일 터지고 짧게 끝날 고통이 막 길어지는 경우들을 사실 꽤 봐요. 공감을 해드릴 부분도 있고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도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냉정할 수는 있는데 제가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걸 당하는 케이스도 사건을 하면서 보거든요. 일을 하면서. 외로우신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혹은 남편이 되게 나쁜 행동을 나한테 하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조차 떠나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세계관이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어떤 걸 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물론 제보자님 상황이 지금 그 상황은 아니에요. 좀 다른데 저는 이제 전문가고 제보자님 상황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지금 남편과의 생활이 정리됐을 때의 이점과 정리되지 않았을 때의 이점을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프지만. 근데 만약에 시부모님이 지금 제보자님 좀 삶 자체를 좀 컨트롤 해주시고 계시다면은 좀 더 고민할 것 같아요, 저도. 남편과 정리하는 것보다 시부모님이 차라리 좀 진짜 부모처럼 진짜 같이 사신다거나 가족처럼 살면서 거기에 의지하시면서 남편은 조금 놓고 남편의 가족과의 결합으로 제보자님 삶이 좀 더 건강해진다면 저는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전체 처해진 상황만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은 안 돼요. 지금 남편분이 제보자님의 정신건강 악화에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남편분과의 이 정리랑 지금 통제 안 되는 공황장애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생활 조건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긴 점점 더 짐이 쌓일 거예요. 그리고 제보자님이 의식하지 않아도 전 지금 제보자님이 정리가 안 돼 있을 뿐이지 위생을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단계 선을 넘으실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무기력해지면은 정말 씻지도 않는다거나 청소도 안 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선을 탁 넘는 순간 트리거가 딱 그냥 열리는 거죠. 근데 그게 제보자님이 아마 가장 무력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한 때에 그걸 틈타서 노릴 거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리된 후를 너무 과장돼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불안장애 증상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상을 하시는 게 사실은 제보자님이 상상하던 그 두려운 일은 안 일어나요. 제보자님은 정신건강도 더 향상되실 거고 다른 사람을 만나실 수도 있고 다른 친구를 만날 수도 있어요. 이 지역에서 만나시든 어떤 공동체에서 만나시든 단체에서 만나시든 다양한 일들이 생겨요. 사람이 절대 고립돼가지고만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개선은 충분히 되거든요. 제보자님이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용기를 내시면 좋겠어요. 그 용기가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거고 전 이미 내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용기를 제보자님이 내셨고 또 더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의 전기가 됐으면 정말 진심으로 되는 그런 바람이에요. 이게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다른 마음에 좀 근육이 생기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드릴 수 있는 도움이 있으면 또 드리고 싶고요. 드릴 마음도 있고 또 시호님도 그런 마음으로 또 이제 또 투입하시는 건데 정말 요만큼의 정말 씨앗 같은 용기를 내신 건데 그게 이 컨텐츠를 통해서 좀 크게 자라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자, 잘 들으세요. 일단은 이제 행동조가 들어가가지고 물건 간단한 헌팅을 하면서 헌팅을 해야 될 자리를 정리할 거예요. 이 집을 보면 알겠지만 움직일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그 정리하면서 우리가 꼭 헌팅해야 될 곳을 이렇게 딱 포인트만 잡아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쪽에서 첫 번째 헌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밑에 층이라던가 다른 쪽에 소음 안 생기게 조심해주고 저희는 어떤 물건도 가지고 나가거나 부수거나 하지 않습니다. 위치만 바꾸는 정도예요. 동선을 하기 위해서. 저쪽에서도 한번 보셨다고 한 거 아니었나? 아, 이쪽에도 뭐가 보이는 이쪽에서도 한번 보였다고 하지 않았나? 오케이. 그러면 이쪽 통로도 좀 확보하고 우리가 이따 통로를 다 만들자. 그리고 형이 잠비되면서 만약에 반응 오는 게 있으면 그쪽으로. 여기 알려주세요. EMF만 혹시 줄 수 있어? 처음 빠져. 그냥 내 거 갖고 올 걸. 오케이, 알겠어. 뱅진이랑 구문이가 저 안쪽 방 있잖아. 일단 문을 열 수 있게끔 한번 바꿀 수 있는지 해보고 덕분이랑 재호가 이쪽 방에서 들어갈 수 있게만 한번 해줄래? 네, 알겠습니다. 아, 미안. 재호야, 그걸 먼저 해주라. 장비 가져올까? 네,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 아예 안 나와서 여러분 일단 어디까지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어떤 느낌인데? 근데 이게 창문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약간 그냥 이거 옷 있는 이 공간 이쪽이 좀 약간 한기돌들 우리가 막 중간 같은 데 가면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집이 되게 추운 집은 아니거든요. 따뜻해.
움직일 수 있게끔까지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발디딜 곳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은 열려요. 조금만 덮칠게요. 한 명이 더 못 들어가는 거지 지금? 지금 못 들어가. 어, 제부장님 이불 잠깐만 접을게요. 세로로 접어줄래? 네. 거실은 일단 세로로 접어서 동선을 이게 확보할게요. 최선이네. 네, 알겠습니다. 베란다까지 움직일 수 있는 딱 공간을 확보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갈 거야 이게 최선. 여기를 여기로 넣을 수 있어? 내가 아마 오케이. 이거 안쪽으로 넣어줄 수 있는지라던가 한 번만 봐줘. 됐다. 오케이, 너무 수고했습니다. 여기도 조금 체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일단 딱 그냥 느낌인데 화장실 쪽이 좀 많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거실 쪽에 전자기장 체크 한번 할게요. 덧근 한번 해줄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 금방 또 빠진 느낌. 그냥 한 칸에서 한 3칸 정도. 뭔가 되게 빠르게 뭐가 막 한 군데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것 같은. 갑자기. 바로 또 빠졌어요. 세 칸에서. 와. 맥스까지 튀는 것 같은데? 이게 반응이 지금 엄청 강하게 왔다가 빠졌다 이게 되게 빠르게 움직여. 전체적으로? 좀? 근데 이거 혹시 제보자님이 치료받는 건가? 약간 병원 냄새 같은 거 나지 않아? 여기는 지금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왜? 저희 제보자님이 살고 있는 집이어가지고 좀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해요. 병원 치료받는 냄새보다는 이거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될까요? 나락가도 네가 가는 거라서. 그러니까요. 흉가나 이런 폐가 다닐 때 보통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노숙인 분들이 묵었다라고 하는 방 같은 데 가면 좀 이런 냄새가 좀 나는데 일단 저는 그런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옷가지도 너무 많고 저는 이 방이 좀 느낌이 되게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화장실 라인부터 해서. 저도 이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안쪽에 어떤 옷가지들이나 세탁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는 지금 얘기한 그런 냄새가 날 수도 있긴 하거든. 근데 저도 이 방이 되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해서 우리가 소리가 나지 않는 선에서 저쪽 코너로 갈 수 있는 길을 뚫어볼 수가 있을까? 이거를 뚫으려고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형님이 가리키고 있는 그 자리를 뚫거나 여기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거기를 뚫어야 돼요. 여기는 네. 지금 힘들 것 같고. 여긴 안 되겠네요. 저쪽 벽면이 싸긴 하거든. 이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팔을 최대한 뻗을게. 이거 봐.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근데 좀 잠시만요. 이 버퍼가 이 방 유독 심한데? 뒤로 좀 나갈게요. 여기를 좀 뚫으려고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심시티 해야 돼요. 여기 내가 봐도 2명 못 들어요. 그러네.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저쪽 화장실이랑 같이 그 만나져 있는 벽이긴 하니까. 그러네. 근데 화장실 안쪽은 반응이 어땠어요? 그쪽은 반응 일단 얘 반응 없었어요. 화장실 안은 오히려 없었다고? 특별히 없나요? 네, 특별한 반응 거기 있습니다. 거울 쪽에서도 특별히 EMF 반응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재호랑 뱅진이가 네. 저 길을 한 번만 뚫어주고요. 그 사이에 덕근이가 네. 아까 뚫었었던 그 방 있지. 거기에서 다른 종류의 헌팅을 진행해보는 거 맞아. 저걸 뚫는 거. 네, 하셨죠? 전체적으로 전자기장 반응을 봤을 때는 저 안쪽 방을 제외하고는 다 치고 빠지고라는 느낌이 강하지. 근데 저 안쪽 방은 굉장히 강하게 한 군데에서만 전자기 반응이 있었거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 안쪽 방이 가장 크게 우리가 봐야 되는 방이고. 왜? 저는 정리 못할 것 같습니다. 혹인가요? 네. 아니 왜냐면은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원하는 거 지금 싹 다 빼야 되는데 매트리스 위에 지금 짐이 올라가 있는 건데 우리 뒤에 이제 헌터들이 와서 헌팅을 하기 위해서는 뚫어야 되는 거에 더 가까운데 바깥을 만약에 활용한다면 다른 공간은 여기가 꽉 찰 거예요. 비닐봉투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좀 많이 큰 거 있어야 돼요. 그래 넣어서 밖으로 빼야 될 것 같아요. 한 3-4개 갖고 왔거든. 그럼 아까 가능한데 할 것 같아요. 그것만 그러면 갖고 오는 걸로 할까?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뭘 갖고 간다거나 버리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짐만 이렇게 봉투로 해서 잠시 옆에 두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짐을 그냥 조금 들어다가 이쪽에다가 조금 놓자. 테트리스를 잘 해보자. 어쨌건 내 생각에 저 방은 확보를 해야 돼. 동선을. 저 방 확보는 해야 돼.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왜냐면 얘들은 지금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지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라가지고 혹시나 이 반응이 왔을 때 나오는 단어를 들으면 어느 정도 또 증명이 되지 않을까. 네, 좀 튀어요. 3칸까지 튀어요 지금. 3칸. 너무 소리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반복할 수 있습니까? 아기. 지금 일단 아기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는데 웃다? 약간 아까 전에 이제 튀었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아까 형은 아까 도망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신경을 쓰지 않고 좀 놀고 있는 느낌 아니냐? 난 약간 그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혹시 이쪽으로 좀 와줄 수 있어요? 저희랑 같이 좀 노실래요? 반응 있어요? 살짝? 우리랑 같이 놀자. 왜냐면 지금 고박에는 전혀 소리가 안 나는데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오, 뭐야? 오, 와, 쉣. 뭐야? 자, 꺼봐. 오? 왜? 나를 찾아. 오? 여기에서 나 누가 쳐다보는 걸로 얼굴이 보였거든? 창에서? 어. 왜냐면 지금 고박에는 전혀 소리가 안 나는데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오, 뭐야? 오, 왜냐면 지금 고박에는 전혀 소리가 안 나는데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오, 뭐야? 오. 창 바깥인지 창 안쪽인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있어가지고 오 했는데 쉣. 근데 그 뒤에 지금 나를 찾아라고 나온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노는 게 맞는 건가 봐요. 일단 우리가 오, 뭐야? 뭐야? 그러니까 이게 노는 게 맞는 건가 봐요. 일단 우리가 야, 뭐야? 오 소리가 잠깐만 뭐야? 무서워. 무슨 상황이야? 우와. 맥스? 야, 누가 꺼? 잠깐만. 여기가 스팟이다. 잠깐만 이거 어떡하냐? 잠깐만 이거 뭐야? 패턴이 없이 움직여요. 형이 보는 동시에 나를 찾아봐. 이게 날라왔다. 이게 뭐야? 놀자는 건가? 장난을 치나? 지금 사실은 좀 얼떨떨합니다. 꼭 어린아이가 노는 듯한 그런 약간 느낌의 패턴이에요. 도망을 친다라기보다도 장난치는 느낌. 숨바꼭질? 뭐야? 나 자꾸 여기에서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 나는 지금 등골이 자꾸 오싹해요. 형이 그 봤다라는 말하기 전부터 해가지고 목기가 이렇게 쫙 올라? 자꾸 쭈뼛쭈뼛서. 고혈압. 일단 고박 조금만 더 해볼게요. 다시 한 번만 더. 네, 소리 클 수 있어요. 우리랑 놀고 싶어요. 지금 대답해주면 우리가 같이 놀아줄게. 아버지? 혹시 아빠를 찾는 거야? 네. 놀아줄 사람이 필요해. 튄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무슨 놀이 중이에요? 이쪽으로 좀 들어와 볼래요? 잠깐, 아니 그게 아니라 방금 왜? 얼굴 같은 게 뭐였어? 그지? 여기 보여. 야, 이쪽으로 와볼래? 이쪽으로 와주실래요? 저는 좀 둘러볼게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내려가시는 게 베스트긴 해요, 사실. 네. 공간이 좀 좁아서 후딱 처리하고 후딱 빠져드리겠습니다. 불 끄는 게 편할까? 켜는 게 편할까? 일단 좋아. 끄자. 자, 좋아요, 여러분들. 시원이가 여기 왔네요. 시원이 왔죠요? 아, 이거 화장실이구나. 시원이 왔죠요? 굉장히 좁아요.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이죠. 자, 첫 번째 EF 추징 이압. 아, 역시 불 끄니까 다르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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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내 찍지 말라. 와. 일단은 공간 뚫었네요. 우리 그 남편분 짐이 좀 보여요. 근데 이제 남편분도 열심히 살려고 했던 흔적은 좀 보여요. 보세요, 이 짐을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또 쌓아놓은 거죠. 티클모아 뭐라고? 재산. 모두 행복해져라. 많이 행복해져라. 주얼리 장사하셨나? 주얼리가 네. 되게 많다. 주얼리 장사하셨네. 우와 너무 멋있다. 멋있다. 노이즈 잠 버퍼 오케이 확인. 지금 여기 버퍼 있다. 버퍼. 형 나가 버퍼 확인. 버퍼 확인. 방송 터지기 전에 나간다. 나왔다. 뭐지? 이쪽 방 데이터 엄청 터지는데? 네. 아까는 괜찮았었어요. 그래? 우리 오니까 그러네. 상황이 바뀌었어. 지금 우리 들어오니까 기운 자체가 달라졌어요. 저기 제보자님 나갔잖아요. 아까 전에도 나갔었나? 아까 계속 그지? 나가면서 기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실제로 있습니다. 자, 오케이. 일단 확인은 해보는데 간단하게만 할게요. 왜냐면 여기 지금 저희가 헌팅을 무작정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EF 측정 반응기인데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EF가 반응되면요, 네,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는데 제보자님이 나가고 나서 살짝 그래프가 계속 튀네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계시면 소리 한 번만 내주세요. 귀신이 진짜 존재하나요? 너 이렇게 혼란스러운 집 처음이지? 네.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지금 강아지 때문에 정신없지? 네. 근데 너무 몽롱해서. 저 불빛이 이 전자파 소리가 강아지 핵핵핵 소리하고 똑같지 않냐? 그런 것 같아. 똑같으네. 네, 여기가 문이 없어요. 강아지 방이. 왜? 네, 문이 없습니다. 왜 없어? 아니, 문짝이 떼신 것 같아요. 그럼 너는 지금 여기 보니까 좀 어때? 일단 첫 번째로 너무 정신없어? 정신없고 답답하고 몽롱해요. 나는 이거 형한테 제 얘기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장비를 간단하게 챙겨왔냐면요, 여기는 짐 치우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자, 여기서 시작을 해보자. 여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선 시간이 멈췄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건 심령적인 문제 때문에 시간이 멈춘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화장실 있네? 화장실 2개라 그랬어요. 나 이상한 소리 또 들어. 형 그런 얘기가 무섭잖아. 방송에 잡지 마. 아무것도 없어. 아니 근데 이상한 소리 들어. 들어가 봐.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면 어떡해요? 형이 있잖아. 내가 앞에 있잖아. 일단 형이 주먹이 길어. 무슨 소리 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 봐. 아니 문 열어봐. 진짜 최고로 무서워. 아니 열어봐. 팍팍 들어가 봐. 팍팍. 그냥 남자가 진짜 남자지. 이게 뭔지 모르. 우와. 근데 진짜 이상한 소리 들었어. 형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뭐가? 진짜 거의 그냥 그 버려진 화장실 있잖아요. 진짜네. 노이즈가 왜 끼는 줄 알아? 전자기장이 강해서 그래. 형이 한번 봐보세요. 상태 보이죠? 제보자님 이건 아니잖아. 지금 아예 열지를 않으셨는데? 똥을 싸고 닦았으면 갖다 버려야지. 이거를 몇 년을 모아놔가지고 산이 돼가지고. 아니 자신 없으면 똥을 닦지를 말든가. 충격받았어 지금. 똥을 닦지 말라뇨. 닦긴 닦아야지. 아니 저렇게 내비둘 거면 닦지를 말든가. 이건 수지 아니지. 몇 년째 이러고 있다고 그랬지? 여기 안 들어온 지 그래도 제 기억으로는 한 6년? 5일 수도 있어.
아니 그러니까 제보자님이 지금 신경 안 쓴 게 몇 년째라고 했는지는 대체 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일단 제보자님 편이긴 하지만 난 제보자님의 멈춰버린 시계가 다시 돌아가려면은 여기 집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그 어쩔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지금 법적인 부분에서 남편 문제하고 제보자님 문제에 엉켜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엉켜버려서 멈춰버린 시간 속 안에 제보자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남편분도 그렇고 아내분도 그렇고 계속 언제까지 멈춰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누구 하나 죽어야 돼. 정말 안 좋은 얘기로 얘기할까요? 정말 현실적으로 정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보자님이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죽으시면 누가 죽을까요? 이 재산이 누구한테 가요? 저는 제보자님이 다르게 생각하고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 엉켜버린 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집부터 어떻게 돼야 돼. 나 지금 상황 보니까 대충 알 것 같아. 멈출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네 거니까 난 못 건드려가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세월의 시간이 쌓여있던 거란 말이야.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귀신을 잡는다고 한들 심정적으로 해결한다고 한들 저희가 항상 얘기하죠. 물건 잘못 들어왔다, 뭐 저주를 받았다, 물건 안 치우면 귀신이 좋아한다, 손님이 들어왔다 이런데 여기를 지금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거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만질 수도 없잖아. 처리할 수도 없어. 문제점이 이렇게 다 보이는데 건들 수가 없어. 왜? 현실적인 법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헌팅에 들어가서 지금 뭘 봤다 존나 많은 것 같아. 보니까 저희가 구슬에서 없는 거라도 있는 거라도 싹 잡아서 한다고 하는데 이미 이거 박혀있는 애들이잖아요. 지금 화장실 가보세요. 화장실이 저희가 노이즈 끼고 막 하는 거 저기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 방은 없을 것 같아. 난 여기 화장실에 전자기장 안 튄다 그랬잖아. 네. 여기도 문제야 지금. 딱 제보자님은요, 세계는 넓은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공간만 사용하고 있다고. 짜장면집이 폐가야. 거기서 설거지를 해서 그릇을 깨끗하게 닦는다고 한들 그 설거지 위생이 깨끗한 건가? 여기가 그래. 여기를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한들 결국은 똑같아진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안 한 게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는 이거 일단 이 집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는 있어요. 저희가 3기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공간을 만들어낸 게 이 정도인 거야. 그전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문제 있는 곳만 체크를 해달라고 했는데 문제 있는 곳만 체크를 다 하고 길을 열었죠. 정확하게 문제 있는 곳만 체크를 다 했는데 제가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수많은 시간을 혼자서 울면서 만들어낸 공간을 저희가 어떻게 한순간에 이걸 뚝딱 닦겠어요. 이거는 좀 힘든데? 너무나 이길 수 있거든? 너무나 당연한 애들이라서 너무나 이길 수 있는 애들인데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집인 것 같아. 근데 지금 뭔가 장애물이 있네. 일단 형아들 저기는 진짜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나 저기 보고 빡쳤어 지금. 잠깐만 불 좀 킬게. 내가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지 않은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남편과의 정리와 관계의 회복이야. 정리 혹은 관계 회복. 그래야지 여기 시기가 다시 돌 것 같은데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보자님은 근데 끝내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어. 되겠냐 헌팅? 형아들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찾는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아니 너무 불쌍하다. 분명 다 집어넣어주고 싸웠겠네.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냅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고 니 거 내 거 가렸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처치 곤란인 거고. 그렇죠. 그 상태로 멈춰버렸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냐. 순서가 잘못됐어요. 이거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이 헌팅인 것 같은데 일단 제보자님 몸에 있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빨리 가는데 남편은 만나볼 수 있을까? 그게 가장 베스트긴 하죠.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아니 치우는 게 쉬운 게 문제, 어렵고 쉬운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재산상 법적인 문제가 껴있으니까 우리가 치우고 싶어도 건들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게 문제인 거야. 지금 이게 청소업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치울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건들 수가 없어 지금. 이게 법적인 게 껴있어가지고. 야, 안 되겠다. 일단 형한테 잠깐만요. 이거 순서 다시 정해야 돼. 제보자님 올라오시라 그래.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많이 우시고 그랬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근데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정리하는 거는 일단 문제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청소업체 부르면 되는 거니까 그거 돈이 얼마 들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어느 게 제보자님 거고 어느 게 남편분인 건지 정확히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사실 이게 갈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근데 제보자님 상황이 아직 망설이시는 것 같긴 해요. 혼자라서. 근데 이렇게 있는다고 둘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의지를 한 것 같아요. 걔한테 의지를 한 건 아닌데. 아니 근데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한 게 우리한테 문을 열어준 것만큼은 엄청 잘한 거예요. 도움을 요청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게끔 더 열어줘.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그건 우리가 같이 해야 돼. 우리 변호사 형님도 그렇고 너무 잘하셨대요. 너무 큰 용기를 낸 거라고. 가장 베스트는요, 제보자님. 저거를 다 창고에다가 수작 박는 게 방법인데 문제는 저거를 법적인 부분까지 끌고 가면 머리가 아파지긴 해요. 그쵸? 제보자님은 지금 그거 책 안 잡히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동영상을 찍어 놓으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 짐 옮겼을 때 하나도 손실된 거 없이 여기다 넣어놓고 어디다 맡겨놓는다라는 동영상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거 작업은 저희가 해드릴 수는 있어요. 저희가 원래 이제 뭐 영상쟁이들이니까 찍어 놓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제보자님이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만 계시면 계속 멈춰 있어요, 시간이. 전 그게 좀 안타까운 거야. 지금 저희가 어저께도 당직 갔다 왔고 오늘도 당직 가져왔는데 어저께 제보자님은 되게 많이 오래되셨어요. 50년 이상? 근데 제보자님이 지금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여기서 안 꺾이셨으면 좋겠어. 지금 여기를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손이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강아지를 걱정하시는 거면 제보자님이 건강해지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죠. 항마록 때 날짜를 먼저 잡고 그때 저희가 집에 와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 막혀있으면 안 되긴 해요. 사실 날이면 날마다 답 없이 울고만 있을 거 그런 세월들이 생각하면은 난 지금 눈물이 100배 값지다고 봐. 지금 밑에 있는 펜타마치 애들도 다 응원하고 있어요. 본인이 손만 내밀면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고 도와줄 사람들인데 그 용기가 필요했던 거잖아. 근데 그 손 안 내밀어도 돼요. 우리가 내밀면 되지. 왜냐면 문 열어줬잖아. 그렇죠. 걱정되는 걸 얘기해주세요. 걱정되는 거. 아예 그냥 남인 사람들인데 도와주고 그러는데 너무 제가 의지를 해버릴까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누군가의 광고 시청 한 번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뭔가가 있었으니까 제보자님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이 구독자가 80만이 됐고 그런 사람이 지금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고 그런 사람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 와서 도와줬다고 생각하세요. 수많은 100만 유튜버가 있고 수많은 1000만 유튜버가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 성향대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컨텐츠에 이런 상황에 이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거일 뿐이니까 이게 인연인법이거든요. 우리가 인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나도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게 됐기 때문에 도와드리는 거지. 제가 구독자가 1000명이고 1500명이고 그랬으면 제가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사람이 구독자가 이렇게 됐고 그런 사람이 다시 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원하는 팬들이 또 여기 와서 같이 응원하고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또 저희를 도와드리는 거고 제보자님을 다시 도와드리는 거니까 결국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방송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맞게끔 저를 여기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가는 거니까 일단은 해보시고 나중에 나아졌을 때 그때 다시 얘기하면 되죠. 생각해보세요. 여기를 딱 치웠을 때 더 옆에 더 쓸 수 있어요. 여기 공간이 지금 더 이 좁은 공간 옆에 누울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소파도 쓸 수 있어. 그리고 여기 그 행거도 필 수 있고 더 웃긴 건 냉장고 문도 열 수 있어요, 제보자님. 맞아. 그리고 강아지들도 같이 이제 나와서 놀 수 있고. 그럼. 도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남편분 거 다 저쪽 방에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해서 한 공간만 때려받고 우리 제보자님 물건만 일단 정리합시다. 그럼 문제 없잖아. 이거 진짜 내 솔로몬 머리에서 나온 거야. 솔로몬. 역시. 지은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콜? 아, 이거 대답을 해야 돼. 그래야지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콜? 좋아요. 그리고 그날 버릴 거 있으면은 그날 다 싹 다 그냥 버리게 우리가 다 해줄게. 뭐 이런 거 버려야 된다면 이거 붙여야 되잖아요. 아까 전에 하시는 분들이 안에 있다고 하는 또 집어넣어 다시. 이거 의자? 의자 집어넣어. 안에 있던가요 의자? 어쩐지 여기. 야 일로. 이거
아유 진짜. 그럼 그냥 대형 사고 날 뻔했어요. 그럼 저는 일단 털고 일단은 저희가 보였다고 하는 데만 조금 막아가지고 할 테니까 여기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너야? 아니지. 응? 네 정신도 있고 지금 다른 정신도 같이 있지? 응? 멍해? 어떤 느낌이 들었어? 아까 막 인상 막 쓰던데. 모르겠어? 갑자기 멍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면 돼. 지금 계속 삐소리 나는 거. 계속 삐소리 나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 막 술 취해가지고 그러는 거 같아. 술 취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았고 네 몸이 지금 아니야. 어? 너가 아닌 것 같아. 하나만 뽑아봐. 네 정체를 좀 밝혀봐. 젊은 사람이야? 느낌이? 너 이런 느낌이 오늘 처음이야? 아니지? 응? 전에도 이런 느낌 있었지? 술 친 거 마냥 술 안 먹었는데도. 응? 젊은 영가 하나가 싹 보이더라고. 젊은 영가? 어. 근데 술이 취해서 갔나 봐. 아무 생각이 없는 그 있잖아. 술 이빨 먹으면. 졸려? 틀린 건지 뭔지 모르겠어. 눕고 싶어? 모르겠어. 느낌 드는 대로 얘기를 해야 돼. 모르겠어요. 이건 없어. 젊은 하면 딱 떠오르는 대로 얘기해. 자, 언제부터 왔어?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얘한테 이런 지 몇 년 됐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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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워봐. 누워. 들어와. 응? 그래. 끌어올려. 토하고 싶으면 토하고. 응? 응. 왜 누구니? 응? 나 그냥 만지는 정도밖에 안 하고 있어, 지금. 아프지, 근데? 응? 아프지? 내 힘 하나도 안 주고 있는데 아프지? 응? 응? 몰라? 네가 누군지도 몰라? 응? 왜 얘한테 들어와 있어, 지금? 얘한테 왜 들어와 있어? 왜 들어와 있어? 나와. 나와. 칼로 쳐 죽이기 전에 나와. 나와. 얘 심장 속에 숨어서. 나와. 아프지? 나와.
나와! 나와! 싫어? 나오기 싫어? 응? 말해. 말하라고. 나오기 싫어? 얘를 가둬놓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밤에만 움직이게 말하고, 나와, 너. 끌어올려. 너 살고 싶으면 끌어올려. 끌어올려. 나와. 나와. 너 불쌍해. 그래, 나와. 그래도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안 돼. 나와. 한 풀고 가야지. 산 사람 몸에 들어가면 어떡해. 애를 집에다 가둬놓고! 나와. 좀만 더 끌어올리면 되겠다. 나와. 나와. 계속 돼. 나을 것 같으면 계속 돼. 또 하나가 누굴까 여기? 또 하나가 누굴까? 얘 심장 속에 몇 명이 박혀 있는 거야? 너 나와. 나와. 그렇지. 올려. 거의 다 뺐네. 애기 하나가 있네. 애기. 애기 하나가 있네. 얘 막 과자 먹고 막 하는 애기 하나가 있네. 여기. 너 나와야지. 애기 너도 나와. 너만 나오면 될 것 같다. 나와. 너 걸렸어. 숨어 있으면 안 돼. 나와. 걸린 거 알지? 나와. 이 악물지 마. 너. 어차피 너는 소멸각이야. 나와. 지금 좋은 말 할 때 나와. 나와. 나와야 돼 너. 여기 네 몸이 아니야. 빨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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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돼. 그래. 돼. 그래. 나온다. 힘들어도 끌어올려야 돼. 끌어올려야 돼, 네가. 얘는 명치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심장에 박혀 있어, 애들이. 그렇지. 네가 지치면 안 돼. 이거 지치는 순간 다시 숨어. 지치면 안 돼. 너 독하잖아. 그렇지. 그래, 마지막 힘쓰자. 어이야. 얘가 공황장애도 있어. 그래? 그럼 지금 엄청 쏟겠네. 그래서 눈을 못 뜨는 거지. 고통 없이 좀 해줘요, 빨리. 내가 무슨 정신과 의사예요. 고통 없이 어떻게 해줘요. 빨리 딱 한 번에 뽑아봐. 막 소금을 먹이던지. 다 뽑았어요. 지금 얼마나 무섭겠어. 공황장애가 있어? 다 뽑았어요. 지금 공황장애 때문에. 내가 무슨 정신과 무슨 한 우울제요? 무슨 다 얘기해야지. 눈 감고 정신. 서서히 호흡 찾아. 호흡 찾아. 숨 깊이 쉬어. 깊이. 라마조 이렇게. 갖고 계시면. 공황장애를 펴놓고 뭐 하는 거야? 예? 미안해. 갖고 계시면 안 돼. 아가?
힘은 얼마나 센지 내가 여기까지 끌려왔다고요. 진짜 저기서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끌려왔다고 내가. 그래 무슨 더 이상 갈 데도 없어 이제. 문 열고 죽을게 썰에. 됐어 일어나. 아이고 고생했어. 아이고 야 우리 저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끌려왔어. 물 좀. 머리는 좀 개운할 거야 아마. 그지? 여기도 좀 개운하지. 몸이 떨려서 그렇지 지금. 놀라. 어때 몸이 좀 가벼운 것 같아? 어떤 거 같아? 얘기를 해. 너가 평상시 네 몸을 알잖아. 무슨 만성 피로처럼 달려있던 그 무거운 것들 좀 가벼운 것 같아? 고생했어. 얼굴 색깔이 많이 돌아왔어. 왜냐면 이게 귀신이 이제 몸에 있는 사람들은 만성 피로인 줄 알고 그게 그렇게 살아. 무기력하게. 만성 피로인 줄 알고. 너만 생각하고 하나 먹어봐라. 응. 너만 생각하고. 어떤 거? 이거? 또 하나. 응. 어떤 거? 이거? 됐어. 여기 주사위 탔나 보구나. 응. 저쪽도 주사위고 이쪽도 주사위. 근데 저쪽 주사위 더 많아. 약 네가 막 함부로 끊지 말고 병원 다니면서 조금씩 먹어. 조금씩 먹으면서 줄여나가는 거야. 의사 말대로. 공황장애는 약 안 먹으면 못 나서. 알았지? 그 약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병원 가. 그래서 서서히 줄이는 거야 공황장애는. 저 뒤로 좀 기대. 벽에. 신장이야 제부조체는 최대 신장님. 오방으로 오방 신장님 아니시더냐. 신장님 주위에서 이렇게 둘러를 보니까 수년간을 이렇게 살아왔구나. 마음의 안정도 찾지를 못하는 왕국에 사주도 남다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조금씩 갖고 있었던 게 딱 결혼을 하면서 빵 터지기 시작했어. 10대 때부터 갖고는 있었다 그러셔. 마음의 병은 집안의 사정도 별로였고 그러다 보니 우한가한을 겪어오면서 마음의 병이 정말 많아났구나 그러신다. 신령님 수에서 이렇게 보니 오늘은 이렇게 아기자기들 다 쳐줘주고 몸속에 숙주령들 다 내보내주고 나니 이제는 본인의 기운을 차려서 정상적으로 살아야 돼. 자꾸 공황장애에 있다고 피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냐? 자꾸 사람 한 명을 만나고 두 명을 만나고 처음부터 많이 만나라는 얘기가 아니야. 친구 하나라도 만나고 아는 지인이라도 하나 만나면서 하나하나 차츰차츰 발걸음을 띄라는 얘기야. 강아지도 중요하고 내 가족이지만은 바깥으로 돌면서 바깥에 공기를 조금 맡으면서 살아야 돼. 알겠냐 모르겠냐? 다 귀신은 신령님이 쳐준다고 하지만 인간 세상 사는 또 인간이 노력을 해야지. 어찌됐든 악연으로 지금 남아있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상처를 덜 받고 끝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바깥으로 나가야 선인도 붙고 그러는 거야. 귀인도 발복을 용기 내서 이렇게 와준 것도 기특하기 그지없다 그러신다. 얼마나 살기 싫었겠냐. 죽고만 싶었다. 지푸라기 잡는 걸로 여기에 제보를 하고 그래 안 그래? 이제는 살고 싶잖아. 살아야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밭이 낫다고. 저승길보다는 이승이 나은겨. 어찌됐든 죽고 싶은 마음 내려놔라 이제는. 삶의 끈을 잡아라. 식구들도 다 외면하는 판국에 어디 붙잡을 곳이 없었어. 그랬는데 식구보다 더 나아서 청소해주고 본인 살려준다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거 보니 어떠냐? 울어. 펑펑 울어. 너도 살고 싶었던 마음이 이만큼이 있었던 거야. 악으로 깡으로 살자가. 강아지 때문에 산다는 건 말이 안 돼. 강아지 죽고 나면 너도 죽을겨? 그건 아니잖아. 그러지 말고 악으로 깡으로 살아서 너한테 이렇게 상처 줬던 사람들 잘 사는 걸 보여줘야지 복수요. 조상도 울고 신에서도 울고 사람도 울어야 돼. 그래야지 오늘 정성이 본인한테 득이 되는 거야. 펑펑 울어. 이렇게 소리 내서 울어본 적이 있냐? 없잖아. 집에서 흐느껴 울고 울음을 가슴 속으로 울고 심장 속으로 울고 그러다 보니까 귀신들이 더 치고 들어오는 형국이고 잡기들이 더 치고 들어오는 형국이고 조상에서 더 치고 들어오는 형국이었다 그러신다. 불쌍하기 그지없다. 우리 자손아 힘내라. 할아버지가 나쁜 거는 다 쳐줬으니까 힘내. 너가 잘 살길만을 바래 여기서는.
조상에서 오늘따라 붙은 거 싹 없애고 이젠 너도 돈 벌어야지. 애들 사료라도 사주고 하려면 돈 벌어야지. 그래 안 그래? 어? 그러면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고 나면은 신령님 수위에서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문서 잡아서 이사 갈 수 있게 도와줄게. 이 집 지긋지긋할 거요. 이 집 벗어나고 싶잖아. 빨리 정리돼서. 그래 안 그래? 응? 빨리 정리돼서 이 집 나가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신령님 수위에서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 집 조만간에 정리돼. 걱정하지 말아. 오늘은 깨끗한 마음만 갖고 깨끗한 정신 갖고 가서 똑바르게 살자. 기운 차린다고 약속해라. 그럼 할아버지가 그렇게 되게 도와줄게. 정리 잘 되게 도와줄게. 남편 마음 바뀌어서 정리 잘 되게 도와줄게. 그러면 되겠어? 크게 대답해. 그러면 되겠어? 그렇게 되게 내가 도와줄게. 응? 정리 잘 되게 도와줄게. 조금 시간은 걸려도 바로 정리되게 내가 도와줄게. 남편하고 네 생각만 하고 하나 뽑아. 문서 정리되게 도와주면 되잖아. 알았지? 그래도 용기 내서 잘 왔다. 기특하게 그지없다. 이제는 네 마음이야 이제. 알았지? 오늘 빨간 게 안 나온다고 나쁜 거 아니다. 오늘은 돈 벌자고 하는 정성도 아니고 옳은 정신 돌아달라는 정성 아니야. 그지? 마지막으로 나쁜 거 이제 기운만 쳐주고 나면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가꾸면서 살아. 가꾸는 거 좋아했잖아. 응? 그게 뭐냐 집이. 그 집 다시 또 지저분하게 놓지 말고 여기 열심히 치워놨는데. 알았지? 응. 그러고 나면은 좋은 일 생기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알았지?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안 돼. 알았지? 정신 똑바로 차려. 오늘 일 끝나면. 알았지? 좀 몸이 깨어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때도 잘 안 될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말도 제대로 못했고. 근데 제 상태를 시원님이 바로 뭔가 알아채가지고 그래도 도와주시고 하니까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남인 건데 일단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주셨으니까. 네. 지금 앞으로 이제 다시 잘 살아보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길게 돌아왔지만 잘 살아보겠다는 말이 조금 듣기가 아직 좀 부끄러우실 수 있어요, 그죠? 어쨌든 약속한 겁니다. 앞으로 더 잘 살아보시겠다는 거.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펜타원치 여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화련신녀입니다. 네, 오늘 시간이 멈추네. 네, 오늘 시간에 멈춘 시간이지. 뭐냐? 네, 오늘 멈춘 시간에 집 항마록 솔루션을 진행을 했는데 저는 오늘 항마록 솔루션을 하면서 조금 놀랬어요. 이렇게 셋 위 정도까지 있을 줄은 몰랐는데 이게 어떻게 어디서 들어왔고 지금 이런 현상들이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리고 쌤이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상문이 저쪽 남편분에서 이쪽으로 왔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 부분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한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보자가 어려서부터 우울증을 조금 앓고 있었어요. 앓고 있었고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겪으면서 그 우울증이 조금씩 심해지긴 했지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다란 말이죠. 근데 결혼을 하고 신혼 초 딱
그때만 빼고 6개월, 1년 요때만 빼고 그 다음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쪽 상대방 쪽도 조금 그런 조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 둘이 싸움에 마음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쪽 조상도 같이 치고 들어오고 이쪽 조상도 같이 치고 들어오고 객기까지 따라붙은 고래 싸움에 새우 터진다. 네. 그 중간에서 계속 제보자님이 있었던 네.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님이 내 정신으로 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유의 중에 또 술을 먹으면 우리 기억을 잃잖아요. 블랙아웃 되고 블랙아웃 된 상황에서 죽은 귀신이 또 들어가 있어서 아무 짓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 행동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 건데 심장 쪽에 박혀 있었어요. 보통 명치끝이나 뭐 옆구리나 이런 데 그죠. 박혀 있는데 심장 쪽에 박혀 있었으니 호흡도 가빠지고 공황장애를 더 극대화시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셋 일을 빼고 나니까 이제는 신에서 이제 도와줄 건 다 도와줬어요. 근데 제보자님 의지로 여기까지 와준 것도 정말 고맙고 공황장애 상황에서 이렇게 또 다른 존재를 느낄 때는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그 공포스러움 아까 호흡 가빠지는 거 이런 걸 다 이겨내 준 게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는 밝은 마음으로 이제는 제보자의 몫인 거죠. 이제 치워주고 이제 깨끗하게 해줬으니 지금부터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조금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딱 오늘 제보자님 보면서 딱 느꼈습니다. 저희가 모시러 갔다 왔잖아요. 네. 근데 제보자님이 원래 머리가 좀 기르셨어요. 네. 묶으실 정도로. 근데 머리를 단발 정도 자르셨더라고요. 전 이거 보고 미용실을 또 가셨을 텐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를 또 혼자 가셨을 것 같고 오늘 또 이렇게 힘내서 이렇게 와주신 것 자체가 저도 쌤 말씀대로 진짜 너무 저희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지 갖고 같이 으쌰으쌰 했으니까 이렇게 빨리 잘 끝난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참 상문 이게 네. 제보자님이 이제 귀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위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쪽 이제 상대방 아직 정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상문이 이 제보자 귀문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보자가 힘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으로 올 상문들도 타고 들어올 수 있으니 이제 오늘은 깨끗이 해놨으니 신경 쓰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선생님,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예. 잘 해결되게끔 예. 또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부부 관계 부분도 이거는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린다고는 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보자님의 선택에 따라서 잘 이렇게 해드릴 거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이런 솔루션을 하다 보면은 웃을 때가 조금 있는데 법사님과 화련쌤의 그 티키타카가 이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제보자님이 셋 위를 빼내고 난 뒤에 진짜 엄청나게 그 공황 증세와 굉장히 몸을 진짜 엄청나게 떠시면서 막 이게 엄청 힘들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간혹 보실 거예요. 분위기를 좀 바꿔드리려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드린 거지 뭐 일부러 옆에서 장난치신 부분은 아니니까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되게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면 뭔가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쌤들도 이렇게 그러고 이제 저희 나간 멤버 그리고 시원이 형, 우리 대장님도 그런 경우도 좀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혹시나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쌤 뭐 더 말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맞아요. 네. 네.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는 거,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라는 거, 희망을 가지시면서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를 또 알려드리는 멤버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직기도 있는 거고요.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쪽 안방 쪽은 저희가 아예 안 건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네. 무언가를 하진 않을 건데 네. 제보자님이 지금 겨울옷이 안방에 있는데 네. 리빙박스에 네. 그걸 이제 찾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네. 그리고 여름옷은 정리를 다 해주셔서 네. 아마 저희가 안방은 아무것도 안 건드리겠지만 네. 제보자님 여름옷 리빙박스는 안에 넣어드리고 그 안에 있는 리빙박스 중에 겨울옷이 만약에 다 써놓으셨대요. 그걸 발견하면 그거는 빼드리고 그거 정도는 저희가 안방을 뭐를 하긴 할 거예요. 엑셀로 표를 다 해서 주셨어요. 본인이 정리하시는 그런 방식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아마 제보자님이 원래 안 하셨던 분은 아니에요. 정리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엄청 잘하시고 꼼꼼하신 분인데 지금 상황이 이러해서 저희가 조금만 도와드리면 이후부터는 잘 하실 것 같아요.
마흥형님, 네. 제 생각은요. 네. 공간을 만들고 정리하고 이쪽으로 몰고 이쪽에다 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제보자님 옆에 있고 이거 버릴게요, 이거 버릴게요, 이거 버릴게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보자님이 이런 실 같은 거, 미신 같은 게 있으세요. 네. 아마 부업이나 취미 이런 걸 하시는 게 있나 봐. 그러니까 그 분류는 그 분류대로 그냥 싹 집어넣고, 옷 종류는 그냥 옷, 뭐 의류 요거로 생각되는 거 싹 집어넣고, 그렇게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제보자님이 아마 오시면은 그거를 맨 마지막에 그냥 박싱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종류 들어가 있어요. 뭐 해놓고 놓으면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좋습니다. 있고, 그리고 위에 중간에- 찬장을 쓸 수 있으니까 찬장이라 이렇게 차곡차곡 일단 넣는 거 아, 보고 넣으면서 지금 내 느낌에는 높은 확률로 위에는 비어 있을 거예요. 위에가 꽉 차서 바깥으로 나온 게 아니라 위에서 꺼낸 게 다시 들어가지 않은 걸 거야. 왜냐면 이거 정리한 거 봐봐. 이거 다 해갖고 이름 여기 다 써져 있는 거 보면 정리를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차인데요? 다 차인데? 아니 잠시만 여러분, 이거 전쟁 준비하신 것 같은데? 약간 전쟁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그거 유통기한 지났는지 한 번만 봐주실 수 있나요? 스팸이랑 참치 라면 햇반류도 있긴 있어서, 그러니까 아니 이게 나는 알겠다니까. 이것도 이렇게 예쁘게 다 해놓은 걸 보면 원래는 잘 하시던 분이야. 유통기한 짱짱하네. 25년 7월 막 이러네. 다요? 와. 형 생각이 전혀 틀렸는데. 제가 좀 급하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파일링이 틀렸다는 거를 인정하고, 뭐가 많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스타일. 지금 이제 찬찬 같은 경우에는 꽉 찼어요. 뭐 물건 하나 들어갈 그 색 없이 그냥 꽉 차 있습니다. 더 이상 수납할 공간이 없어서 밖에 나온 게 많네요. 그런 거 맞지? 처음 이 집 들어왔을 때 그 느낌을 최대한 느끼실 수 있게 우리 한번 노력을 그런 표정도 보시면 아니요. 제가요? 아니에요, 저 웃고 있었어요. 네, 그런 표정으로 아니에요, 저 보니까. 웃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될 때 외우자. 제보자님 가방 480개 있으세요. 이건 저거네요. 460 클리어! 두고! 이거 그거네. 그지? 신발 건조. 6시간. 신발 건조대? 그런 거 있어요? 바베큐용 마시멜로 같은 경우에는 보관을 해야 되겠죠? 이제 또 바베큐 할 때 또 개 신발이 내 신발보다 많아. 이제 창문 열 수 있다. 와! 못 열어나?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자, 이제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겁니다, 저희. 이거는 화장품인데? 갑자기 화장품이 나왔습니다. 건강식품 사이에서. 건강과 화장은 사실은 밀접한 연관이 있죠. 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유통기한이 92년. 물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근데 의도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세수용도. 그치. 의심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주세요. 거기 많이 있나요? 한 박스 있습니다. 예, 그 정도면 모아두신 거 맞아요. 어떡해. 그래도 이제 지금 화면으로 보면 그래도 사람이 이제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으라차차차차차차차. 으라차차차차차차차.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못 알았네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비포 애프터가 확연히 차이가 나야 됩니다. 이 정도 차이는 많이 납니다. 이 위에만 해도. 그리고 막 이게 쩔쩔쩔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나중에 버리려고. 잡혔다. 오늘도 우리는
싹싹 clean 팬텀 하츠 방집기 러브 하우스 and my hour darkness she is standing up in front of m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 of wisdom, let it be. 여러분 이 집에 시간이 다시 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멈춘 집에 시간이 다시 가기 시작합니다. 어때요, 형? 형이 봤을 때? 그때보다 낫겠는데 서럽지 않은 게 있었구나. 여기는 뭐가 있다. 어떻게 곰팡이 제거제에서 곰팡이가 필 수가 있지?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야, 이게 되긴 된다잉. 마왕 안 되는 거 없지? 마왕인데. 거의 다 왔어. 시간당 16,000원에. 싼데? 형, 저 집 좀 해주세요. 32,000원 드릴게요. 평수 관계없이 시간당 16,000원에 저희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집 한번 해주세요, 형님. 10만원. 이게 옛날 사진이 지금 몇 개가 나왔는데, 우리 집 때는 내가 청소를 못하는 이유가 저런 옛날 사진이 하나 나오면 추억에 젖거든. 그러면 형님 눈물 흘려요? 한 3, 40분 그 생각하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형님 튀잖아요. 그러다가 얘 아직도 뭐 하나 하면서 갑자기 연락하고 막. 전 여자친구한테? 근데 진짜 버리면 안 되는 거 꽤 있어요. 버릴 것처럼 생겼는데 버리지 말라고 저한테 신신당부한 게 꽤 있어요. 기억하세요, 형님 다? 네. 근데 그게 사실 다 물품들이 그게 이거에 써요가 아니라 네. 그게 그런데 쓸 수도 있어요. 쓰려고요 수준이긴 해. 이게 그거 아니야. 쓰리아웃. 이거 그거 계피. 시나몬. 왜 냄새 안 날 것 같아? 강아지 냄새 나죠? 아, 그 시나몬이 원래 냄새, 탈취. 아, 개 냄새 먹은 건가? 하나, 둘, 셋. 형님은 보통 들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 하시네요. 오빵 들어가. 오빵. 들어가. 소스 찍어야 돼. 오빵. 오빠. 아우, 야. 오빠. 역시 마왕 형님이 다 했어. 여기 나 지금 지분이 있어요. 여기 한 내가 100개 걸었어. 예? 옷걸이가 100개가 안 되던데. 될 것 같은데. 되면 어떡할래? 위에는 안 되는데. 위 아래. 내가 이 안에는 100개. 우와, 야, 이 안에 사람 5명 들어올 수 있다. 일단은 여기 브리핑 좀 해볼래? 어디서 어떻게 치웠는지? 치운 거는 우선은 저희가 일단 제보자님 버리지 말라 그리고 건들지 말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쪽 워크 하시는 그치. 네, 재테크하시는 공간 이쪽은 건든 게 하나가 없고요. 그리고 원래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지 맞지. 네, 엄청 넓어졌어 근데. 네. 저희가 창문을 열 수 있었을 때 환호를 냈습니다. 진짜 고생했다. 아닙니다. 진짜 기웅이랑 우리 마왕 형이랑 덕근이 형 진짜 마왕 형 개고생했습니다.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돈줄 내줘야 돼요. 그 뒤에 보시면 PT 박스 여기다가 네, 싹 이거 집어넣어. 저희가 다 산 건데 네. 박스가 있으니까 그래도 공간 활용이 되네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뒤편에 저것도 선반도 설치를 이거 또 사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보자님도 치울 의지는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저것도 설치해갖고 싹 집어 넣어놨고 그리고 이쪽 공간에는 여기 기억나지. 여기 요 박스. 그리고 주방도 여기가 사실 맞지. 맞지. 이게 여기 있고 와 진짜
네, 잘했어. 또 요 공간에다가 잘 보관해놨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님이 결국에는 필요한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이걸 꺼낼 거야. 네. 근데 제보자님 그건 아셔야 돼요. 우선 정리하면서 하나씩 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제보자님 여기 저번에 왔을 때 저희가 부적 붙여놓은 거 여기는 저희가 안 건드렸습니다. 여기는 남편 물건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아예 건들지도 않고 좀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동하시면요. 네, 이쪽 한번 옷장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야, 옷방을 들어갈 수 있어. 여기 렉 있었잖아, 저번에. 그지? 네. 야, 그래도 공간 많이 생겼다. 싹 치워놨습니다. 야, 옷을 다 이렇게 정리해놨어. 여기를 또 마왕형 중점적으로 또 진또형도 딱 붙어가지고. 야.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강아지 방인데. 그지. 이거는 이따가 빼긴 빼야 되지. 네, 강아지 물건들이 워낙 많으세요. 그래서 저기 피트박스에다 모아놓은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잠깐 저희가 헌팅을 위해서 잠깐 넣어놓은 거고요. 헌팅 끝나고 다시 뺄 겁니다. 물건을 근데 제보자님이 비울 줄 아셔야 돼. 예, 맞아요. 그지? 예. 진짜 펜타와츠 진짜 하나도 흠잡을 게 없다. 결국은 냉장고를 열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를 해놨네. 네, 맞습니다. 사실상 쉬운 게 아닌데 이거까지 다 닦아가지고. 바닥도 진짜 그냥 싹 청소기 밀고 그냥 물걸레질. 그래. 네, 다 제보자님이 신뢰를 좀 뭔가 치우면서 이제 본인이 치워야 돼. 이거는 우리가 치워준다고 뭔가 새로운 그게 없어. 네. 본인이 치우면서 거시기를 해야 돼. 그리고 요게 잠자리 공간이세요. 맞아. 여기 요쪽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그래서 일단 소파 위를 싹 다 비우고 올려놓은 상태고요. 이따 갈 때는 저희가 내려놓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제 오늘 고생 많이 했다. 자, EF 측정기 한번 볼게요. 심리학적인 부분은 저희가 체킹을 해야 돼요. 왜냐면 굿하고 여기가 그게 있어서 그래. 아니 근데 그건 있었어요. 여기 와서 청소를 보통 좀 오래 하긴 했는데요. 들어오자마자 하기 싫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뭐랄까 무기력. 네, 되게 무기력해지면서 진짜 이거 막 다들 이러면서도 하긴 했지만 네 뭔가 이전과 같은 그런 초롱초롱한 눈빛이 좀 사라졌다. 그래. 네. 그럼 일단 그 청소하면서 좀 의심스러운 공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의심스러운 공간. 안방은 안 들어가실 거죠? 그러면 안방은 배제하고 가장 처지는 공간이 이 거실입니다. 거실. 예. 주방은 또 덕근이 형이 붙어가지고 아주 도맡아서 한 2시간 한 것 같습니다. 저요, 그러면 일단 장비부터 설치할 테니까 장비 가져오셨나요? 다 갖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장비 설치하면 될까요? 제일 자신 있는 장비를 설치하시죠. 아무래도 초코파이가 좀 그렇습니다. 네, 근본이지 않나. 우선 가장 의심 가는 쪽에 놔두고 네. 전자기장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아니네. 이쪽 그 말한 장소 쪽이 진짜 강하긴 하네요. 확실히 줄어드는 거를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영향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그럼 제보자님이 여기서 계속 있구나. 그지? 딱 요 공간이었어요. 오늘은 약간 좀 드립을 빼고 진지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진지하게 잘하거든요. 형님 혹시 OS가 필요하신 거면 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자기장이 팍팍팍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팍 퍼지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제보자님은 옷방보다는 강아지방을 좀 더 걱정하실 것 같긴 해요. 강아지 방 라인까지. 근데 너무 오래 묵혀가지고 이걸 처리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계속 영향을 받는다면. 강아지 건가? 이건 뭐지? 제보자님 거 찾으시는 거죠? 아마 안경이 좀 낫지 않을까요, 형님? 안경. 네. 일하실 때마다 쓰실 테니까. 오! 선수가 있네. 방금 그 뭐야 그거 소리 나는데? 이렇게? 여자 소리요? 선수가 있네. 선수가 있네. 선수가 있네. 올라간다 얘. 전자기장이. 계속 여기 있네. 여기가. 이렇게까지 움직이진 않았는데. 어디다 꽂을 데가 없구나. 향을 피워야 될 것 같아. 필라 신발 네 거 아니지? 네. 제보자님 거겠지? 신발 맞아. 네네. 저거
아이씨 깜짝이야. 잠깐 뺄까요? 잠깐만 끊자. 저 이제 신발 좀 잠깐 쓰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잠깐 반응이 있었지? 네. 페브리즈랑은 저희가 산 거라서 잠깐 이렇게 꽂아놓을게요. 형 뒤에 자꾸 튀어요. 그러니까 얘 지금 계속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돌아다니거든. 자, 안녕하세요. 안녕. 시계 가는 소리야? 네. 시계 건전지 넣었어? 고쳐놨습니다. 마왕이 형이. 아, 잘했네. 이제부터 시간이 돌아가네. 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멈춘 집이 아니에요. 지금 저쪽으로 튀고 나서 없어졌고 얘는 왜 튀는 거지? 소리. 인형이 있었구나. 네, 저 위에. 왜? 껐어요. 뭐가 건? 초. 그러네. 거울 쪽으로 해서. 저것도 튀기네요. 계속 튀기네. 이게 어디 있는지 봐야 되는데. 기영아, 고박 있니? 예. 고박 살짝만 열어보자. 네. 아, 문짝이 여기 있구나. 장롱문인데? 아, 문. 아, 장롱에다 문짝을 놨다는데? 그 스즈메 문단속이야. 아, 애기 될 때문에 문을 부수셨나봐요. 튼 거 같은데. 이러면 재밌네. 일단 오케이. 야, 너 일로 와. 이쪽에서 해봐. 네. 옷방 터지나? 보통 옷장에다가 옷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문이 있으면 안 돼. 아. 이렇게 되면 불은 아직 안 켜지겠네. 그지?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켜졌어.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근처에 계시나요? 네. 계시면 초를 꺼줄 수 있어요? 네. 제 앞으로 와주세요. 당장. 갈게. 수고. 저의 앞으로 와줄 수 있어요? 야, 지금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완전 켜졌어. 어디야, 어디? 야, 네 뒤에 봐봐. 고개를 올려요. 뭐야? 야야야, 신발 초 빨리 빼가지고 저쪽에다가 가져가. 야, 거울도 문 밖으로 보게끔 해줘. 그리고 문 닫아. 빨리. 그치. 문 닫아. 빨리. 와, 뭐야? 야, 불 켜졌다. 와, 심장 아파. 이게 뭐예요? 지금 신발 쪽에다가 향을 피웠잖아요. 그러니까 신발 타고 들어온다 그러잖아. 네. 그 문지방에다 올려놨지. 네. 그리고 나서 거울을 통해서 들어오게끔 한 다음에 지금 거울을 통해서 저 신발한테 태워놓은 거거든.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장비가 조용해. 열면 안 돼. 네. 진또를 불러. 그 현관문은 열리잖아요. 그럼 둘이서 싸우라 그래. 여기. 그치.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없어. 야, 일단 장비 꺼봐. 오, 깜짝이야. 어차피 20개월이면. Hey, can you speak English? I am 윤수연 헌터. 윤수연 헌터 한다. 형 진지하게 하신다. 오. 저기 있어. 저기 있다 이거지.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있어. 여보세요? 닥쳐 찐아. 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전화질이야. 제가 맞다, 우리가 그랬지. 미안하다고 좀 전해줘.
안 켜지는데? 호이. 오 깜짝이야. 진도 형이요. 야, 너 이제 무당 온다. 이제. 열어요? 열어요? 기다려. 야, 켜졌다. 지금 열어줘. 여기 현관이고요. 이제. 야, 일단 진도 못 들어오게 막아. 이걸요? 막아요, 일단. 열리면 안 된다. 알겠지? 오케이. 지 여기 있는 게 확실해. 지 혼자서 존나 켜져. 혹시 저희를 죽이실 건가요? 죽이실 거면 불을 켜주세요. 야, 잡았다. 이거 죽인다. 이거 죽인다. 이거 존나. 무당색이 죽었다 이제 너. 그래요. 무당 오면은 무당 잘 부탁드릴게요. 열어줘야 돼요. 됐다. 야, 비밀번호 알려줘. 네가 카카오 문자로. 진도 형, 그 카톡 보세요. 전화해. 야, 혼자서 열려. 지금 방금 혼자서 열렸어. 형님. 아니 카톡을 봐라 그래. 네,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막을게. 막아. 온다. 내가 여기 잡을게. 오케이. 왔다. 야, 들어와. 야, 형, 들어와. 바로 들어오라고. 뭐 봤나봐. 이거 들어와. 야, 빨리. 우리 지금 위험하다고. 왜요? 못 들어가겠어. 빨리 들어와. 우리 위험하니까. 못 들어가. 형 죽인대요 우리. 야, 빨리 들어와. 야, 잠깐만 진짜야. 너밖에 없어. 우리 못 열어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뭐야? 그 인형이 없어. 나도 못 들어가. 인형 없대. 인형이 없어. 그 저희가 그 카카오 인형 있는데 괜찮아요? 아니 그 혹시 네. 재호진님 그 계란 있나 좀 볼래? 계란이요? 아, 계란 좋지. 내가 이렇게 문 열어주지. 이렇게 훅 들어온다. 계란이에요. 형님 잠시만요. 계란. 야, 안돼. 너 봐봐. 들어온다고. 없죠. 계란 없어. 형. 막이. 이게 간보네. 봐봐. 야, 진도. 자기 살려줘. 야, 잠깐만. 진도야? 계란 있어? 없다 그래. 계란이 없고요. 야, 계란 없고 진도야. 네. 뭐 있어요? 네가 이 저주 인형 들고 오는 게 빨라. 사무실 갔다 올게 그러면. 그게 없어? 저 트렁크에 있어요. 아 있어. 그럼 내려갔다 올게. 네. 못 떨어졌어요. 어디? 떨어졌어. 모르겠어. 어디? 강아지 집. 강아지 집 이쪽이야? 네. 그쪽에서 못 떨어졌어요. 미안해. 아니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 지금 우리. 또 켜졌어. 그럼 진심 모드 가십니까? 맨 오른쪽 거 가운데.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집에 가세요. 형. 미안해. 다행이다. 요즘 요령 만들었어. 형! 어? 이거 하고? 그거야. 세디야! 와! 미쳤나? 진도야, 너밖에 없다. 와! 든든합니다, 형님. 진짜 든든하다. 와, 형 든든한 게 아닌데 이거? 진짜 든든하다, 진짜. 턴. 진짜 든든하다. 야, 이거 좀 보여. 진짜 든든하다. 진짜 든든하다. 진짜야, 든든하다. 진짜야. 오케이. 존나봐 얘네. 아이고 미쳤어 걔네들. 든든하다. 형이 든든하다 진도야. 이거 좀 찍어. 든든하다 진도야. 계속 울려. 형이 진짜 든든하게 느껴져. 불안다봐 이것들. 뭐야? 진도야, 형이 든든하다. 와. 개오케이. 하지마. 진짜 든든하다 형이. 든든해. 두 개 다 울려. 두 개 다 계속 울려. 진도야, 형이 든든해.
욕하지 말고 든든하다 그거. 거의 뭐. 와, 나 재수없는 일이 자꾸 생겼는데 저 진또가 다 가져가네. 진짜 근데 진짜 든든해 형이. 와, 토할 것 같아. 진짜 완전 든든한 게 지금 느껴져. 아우, 이들. 너 나와 있어. 도라이 같은. 나와 있어. 우와! 무기력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진또야, 애들이 좁대. 우와, 잠깐만. 데리고 나가. 아, 못 나가. 빨리 나가. 아, 그래. 좋은 냄새. 페브리지. 진짜 든든하다. 저 귀치는 없을 거예요 이제. 좀 발냄새가 심하긴 했어. 잠깐만. 어이씨. 수고했다 진짜야. 형 왜 그렇게 쳐다봐요? 왜? 문좀 열어줘요. 안돼. 나가. 데리고 나가. 이대로 나가라고? 그럼 데리고 나가야지. 아니 형 표정 왜 그래요? 왜 이대로 나가? 아니 진또야, 데리고 나가. 그러면 솔루션 해결이잖아요. 데리고 나가 진짜 빨리 데리고 나가. 빨리. 잠깐만. 형 맥스. 진짜 빨리 데리고 나가. 나갈게. 잠깐만. 근데 진짜 미안한데 여기 들어오지 마. 부탁할게. 진짜 부탁했다. 아니, 기다려. 아니, 나 나가? 나가. 얘는 걔 데리고 가. 형 얘랑 할 말 있는 거 아니에요? 난 뭐 할 말 없어. 나 요즘에 운세가 안 좋아서. 아우, 아우. 즐기네. 형 진짜 적재로 보는데요 형님? 눈 마주치지 마. 아, 네. 문 잠깐만 열어주세요. 그래. 에이. 야 그럼 이렇게 하자. 네. 그 인형 줘봐. 잠깐만. 벌 받고 있었어. 벌써부터 재수 똥 낀 거 봐. 저 진짜 재수 똥이야 지금. 여기 조심 안 했더니 계속. 노란색? 파란색. 문 못 열죠 이러면. 못 열지. 빨간색 나올 때까지 해. 줘봐. 이거 줘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저승과 이승의 반반 하자. 줘봐. 반반? 반반. 왠지 이럴 것 같았어. 어우, 야. 빨간색 빨리 줘. 내리지 마. 빨간색 빨리 줘. 데려가. 에이씨. 일단 나올 것 같은데. 빨간색. 오케이 됐어. 형 제 목 휘었어요. 아씨. 계속 니키. 빨면 안 돼. 형 여기다 넣었어. 제가 너 밖으로 빼긴 했는데. 뭐하는 거지?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거기야. 야 거기야. 아 이거를 빼면. 형 거기. 형 그거 뭐예요? 잠깐만. 발 하나가 있어. 미안해. 뭐예요? 제보자 입고 있네. 어쩔 수 없어. 그게 차선책이야 지금. 그게 아니라 얘는 뭐야? 몰라. 거기다 넣어 그냥. 아니 여기도 있었는데. 그래? 뭐 저기도 있다고요? 안녕. 뭐야 얘는 왜 인형이 있는 건데? 야 어쩐지 계속 울리더라 전자기장. 그치? 형 뒤에 자꾸 튀어요. 그러니까 얘 지금 계속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돌아다니거든. 얘는 왜 튀는 거지? 인형이 있었구나. 네, 저 위에 인형 옆에 있는 애가 올렸잖아요 계속. 얘도 봐줘. 걔 어때요 형님? 이게 괜찮아. 근데 얘 다른 거 가져가세요? 미안해. 제보자님 어쩔 수 없네요. 저 인형 들렸대요. 뺍시다. 미안해. 시끄러워. 시끄러워 죽겠어. 그지? 네. 지금 그 합체 중인 거야 그냥? 네. 키메라를 만들고 계신. 아니 그게 야 근데 야 이거 봐. 네.
와, 이 안밖에 완전 다르다. 여기 저기는 지금 위험한 세상이야. 거의 저승이죠, 이게. 그렇지. 아니 근데 진정 키메라 만들고 방사능이 저기 있는 것 같아. 방사능. 아 오늘따라 진정 좀 쓸쓸해 보인다. 야 영유선 10도 올라. 네, 좀 큰일 것 같아. 형님 든든하시겠어요. 누가? 형님이요. 난 든든하지. 그니까요. 저기 재수없는 일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안 보여서 그렇지 저 똥이거든요. 똥 만지고 있는 거야. 나 진짜로 저 리얼 똥이야. 진짜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구나. 넌 뒤졌다. 빨리 이거 데려와. 뭐 이거 그거. 데리고 와. 빨리 꽂아. 뒤졌어 아주. 아니야. 빨리 꽂아. 아니야. 괜찮아, 잠깐만. 아니야. 어떻게 돼? 빰따 그래 그냥. 가르치려고 있어요. 되겠냐? 너 한 번에 안 가면 맞는다. 야 개편 들지 마. 아니요, 제 편이에요. 오늘 무당한 이러고. 저 지금 그때 어떤 꼼수 쓰는지 알았어 이제. 아니 저 꼼수였어요? 넌 다 파악됐어. 나 파악됐다고? 아 형 찐으로 해줘요. 빨리 제대로 해. 너 일로 와봐. 네. 아 그 5번기 넘겨. 5반개 넘기라고? 아니 다 넘겨. 이게 개웃긴다 저거. 야 뽑아봐. 형이 하면 뭐는? 그러니까 그 색깔 뽑아봐. 형이 하면 의미 없어. 빨리 뽑아봐. 무슨 게 뽑아줄 거야? 빨간색. 빨간색? 근데 이게 무슨 의미야? 처음이다. 이제 꼼수 알았어. 야, 너 어디서 셔플 가지고 장난을 쳐? 다시 해 셔플. 자, 형이 돌려줘요. 막 돌려 그냥. 그러면 신빙성 있지. 잘 됐다. 그건 하지 마. 자, 좋았어. 빨간색. 이제 너 빨간색 뽑. 그래. 빨리 끝내자. 다시 해줘요. 아니야, 나 이제 안 해. 뭐야? 끝났어. 왜 나 계속 갖는 거야? 끝났어. 다 됐어요? 그래. 오케이. 그거 풀지 마요, 진짜. 네가 들고 있어 그럼. 네. 좋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다. 정말 힘겨운 싸움이었다. 그냥 셋이 있는 거야 여기. 인형 하나 얻어 걸렸네. 이거 뭐예요? 몰라. 그래서 내 눈에 딱 들어왔어. 근데 BTS 인형 아니야? 되게 비쌀 것 같은데. 만져도 돼요? 안 만질래. 난 몰라. 나도 몰라. 난 솔직히 말해서 지분죄밖에 없어. 난 자본죄밖에 없어요. 그게 자분죄야. 세븐틴? 세븐틴 인형이야? 저 비싼 거잖아. 얼마짜린데? 3-5만 원. 그 진또한테는 껌값이라서. 인형 사드릴게요. 아니 그거 원래 진짜 버리려고 했던 그래요? 제가 잘 집었네.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거 걔가 가져온 거라서 버리려고 했거든요. 정리 저희가 일단은 박아놓은 수준이에요 사실. 근데 하나하나씩 꺼내실 때 정리하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공간이 좀 더 넓어지니까. 그래서 우선 그 항마루 쪽에서는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도 그에 맞는 애가 있었던 것 같고, 헌팅 결과 장비에서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뭐였지라고 생각했던 때가 이제 인형 있는 쪽. 근데 인형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고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사실 제보자님 저주 맞은 거하고 약간 비슷한 뉘앙스였어요. 근데 이게 저주 맞았다고 해서, 저주라고 하면 기운하고 귀신을 묶어서 보내는 케이스가 있는데, 약간 이게 귀신을 묶어서 온 케이스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니나 다를까 신발에다가 향을 피웠잖아요. 그거는 현관문에 있는 건 이쪽으로 들어와, 아니면 뭐 제보자님한테 붙은 거 있으면 이쪽으로 들어와, 아니면 뭐 신발을 타고 있는 거 있으면 이쪽으로 집으로 들어와, 이래가지고 이제 향은 길을 열었는데, 반대로 여기서 이쪽에서 들어와서 현관문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닫았을 때 현관문 밖에 쪽만 반응이 있었고 안쪽에는 반응이 없었던 거를 보여드렸고, 그 겸해서 인형이랑 뭐 저쪽 강아지 방이랑 저기 방이랑 해서 헌팅을 했을 때 좀 운 좋은 케이스로 바깥쪽에다 다 가둬놓은 것 같긴 해요. 귀신이라고 하면 벽을 그냥 구멍을 뚫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문단속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보자님이 지금 여기에 계속 어디 동선에서 움직이는지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보자님이 지금 앉아 계신 데가 가장 전자기장이 가장 세게 왔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뭔가를 쭉 누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자기 저주일 가능성이 전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보자님이 저주를 받았다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이 어딘가에 통해서 그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왔다. 이거는 또 그 남편분의 그 탓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왜냐면 본인이 붙여가지고 들어오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얘네들은 잡기 수준인데 이겨낼 수 있으려면은 사실 기본적인 정신 상태가 필요해요. 지금 제보자님은 정신 상태가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잡기들이 제보자님한테 치명적으로 갔다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얘네들은 제보자님을 한 번에 끝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벽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얘네들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절실함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사실 얘네가 거기까지 안 건드렸으면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강아지까지 건드는 쪽까지 가다 보니까 제보자님이 보호기제가 발동돼서 당직기까지 신청하신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좋은 기운과 안 좋은 기운을 저희가 털어낸다고 하더라도 제보자님이 용기를 내긴 해야 돼요. 그 용기 없이는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먼저 말을 꺼내야 되고, 먼저 용기를 내야 되고,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무당씨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그 시현 형이 얘기했듯이 다 잡은 거긴 해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진짜 별거 아닌 애들이에요, 사실상. 제가 아까 여자들이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보자님 모습을 따라하는 애들도 있는 거고, 또 밖에서도 붙어온 경우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좀 저희가 다 털고 청소까지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좀 마음 단단히 드시고 잡기부랑 하나 여기 더 붙이고 갈게요. 왜냐면 아까 항마록 하면서 분명히 화련쌤이 어느 정도 몸도 막아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도 막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는 좀 이제 제보자님 마음 단단히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 그래서 도화지를 만들어놨으니까 어떤 색깔을 채워넣느냐는 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서, 똑같은 색깔을 채워넣으면 다시 도루묵이에요. 그리고 또 그 뭐야 김변영님하고 추가적으로 의논할 내용이 있을까요?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혹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셨죠? DM 하시고 추가적으로 저를 통해서 도움 요청하실 거 있으면은 그것까지 해서 저희한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날이면 날마다 답 없이 울고만 있을 거, 그런 세월들이 생각하면은 난 지금 눈물이 100배 값지다고 봐. 저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누군가의 광고 시청 한 번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사람이 와서 도와줬다고 생각하세요. 나도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게 됐기 때문에 도와드리는 거지, 그런 사람이 다시 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